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또 이제 입시가 끝나고 또 이제 통합사회 수업을 또 나가게 됐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예고 드렸던 대로 자, 교과서에 죄송합니다. 200, 자,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의 융합 활동하기라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의융합 활동하기는 뭐냐면은 세 개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나갔던 이제 단원이 자, 문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대단원 7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 다음에 문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자, 문화권의 특징, 이런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봤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랑 자,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근데 조금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그것만 잠깐 짚어보고 바로 그 창의융합 활동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교에 대해 설명할 때 자, 불교는 자,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분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지역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던 불교는 소승불교였는데, 자, 이 소승불교가 너무 지나치게 자, 수행, 깨달음. 자, 근데 이 수행이나 깨달음은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바로 개인적 수행이나 깨달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는 개인적 수행과 깨달음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중생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생들이 이제 고통받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억압받는 자, 그런 현실을 자,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이제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면서 자, 소승불교 너네는 너무 자, 개인적 수행과 깨달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자,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그 소승불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대승불교는 자, 중생 구제를 중시했다. 그리고 저 설법도 강조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승불교는 설법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는 자,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했다라고 설명은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법과 수행과 깨달음을 이제 모두 다 강조하는 자, 그런 특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교의 그 종파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만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거기까지 해보고, 오늘은 자, 세 개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라는 요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을 보시면은 자, 여기 세 개 지도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세 개 지도에 자, 각각의 다른 색깔로 표시된 문화권들이 있는데, 이 문화권들을 보면은 A, B, C, D, E, F, G, 그 다음에 H, I, J라고 하는 10개의 서로 다른 그런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가부터 해가지고 가나다라바바사, 아, 자, 차까지 자, 이 10개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각 설명과 그리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인지 우리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자, 가는 자, 어떤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냐? 자, 바로 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이 살고 있으며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 지역은 우리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문화권 중에서는 자, 어떤 문화권에 해당하느냐? 자,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 자, 그리고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자, C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C 문화권은 뭐냐면은 바로 유럽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문화권은
네, 주로 이제 그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트교,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이제 크리스트교를 이제 주로 믿고 있고,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어나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아니면은 독일어 같은 이런 자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유럽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그 인도나 아니면은 그 뭐 이제 그 인도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자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사실은 그 조상이 같습니다. 자 뿌리가 같은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인도 지역의 그 이제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 그리고 자 유럽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가는 C 문화권, 자 유럽 문화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답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자 가는 자 C 문화권, 유럽 문화권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문화권이냐? 나는 자 바로 인더스 문명과 자 힌두교 및 불교의 발상지로 야 역사가 길고 언어와 종교 등 문화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 인더스 문명,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더라도 자 힌두교 및 불교의 발상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힌두교 및 불교의 발상지 어디였죠?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나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자 바로 인도가 포함된 자 D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D 문화권이 바로 인도 문화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문화권은 힌두교 그리고 자 불교가 이제 발상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자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난 지역인데, 이 인더스 문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자 오래된 그런 문화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도 굉장히 길고 자 그런 역사에 걸맞게 언어와 종교 등의 문화가 굉장히 자 다양하게 혼재해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 문화권은 나는 자 D 문화권, 자 인도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다입니다. 자 다는 자 어떤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냐? 다는 자 에스파냐, 자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되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인 인디오, 백인,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자 그리고 자 이들 사이의 혼혈족이 만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나타난다. 라는 자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다는 자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2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제2문화권이냐? 자 바로 첫 번째 줄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보면은 자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에스파냐는 이제 어느 나라냐면은 네, 에스파냐는 스페인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굉장히 오래 받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었죠? 제가 이건 등교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굉장히 오래 받은 지역이 바로 이 남아메리카 지역, 자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여기 이제 중남미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굉장히 국가의 좀 중심적인 그런 이제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오,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와 스페인을 이제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에서 건너온 백인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유럽의 그 식민지로 있던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이 이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들이 서로 이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이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전통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는 제2문화권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제2문화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라틴족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이다 라고 해서 이 제2문화권을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는 제2문화권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화권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설명입니다. 라에 대한 설명은 뭐냐? 라는 자,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자, 기후에 적응해서 주로 오아시스 농업이나 유목 생활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설명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문화권 중에서 자, 이 라에 대한 그 내용이 해당하는 문화권을 찾아보면은 자, 이 문화권이 어디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중동,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자,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자, A 문화권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문화권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의 맨 마지막 줄에 설명이 나와 있죠. 주민 대부분은 자,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가장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A 문화권, 자, 이슬람 문화권이 해당한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권은 굉장히 이 위치를 보면은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자,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초원이 이제 사막은 이제 뭐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자, 초원은 특히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분포를 하는 지역인데 자, 이런 기후적인 특성상으로 자, 오아시스 농업이나 자, 유목 생활을 하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이 A 문화권, 자, 이슬람 문화권에는 또 어떤 이제 그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화석 연료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화석 연료가 뭐냐? 우리가 자, 아랍 지역, 이슬람 지역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화석 연료예요. 바로 뭐냐면은 석유입니다. 석유의 최대 자, 매장지. 그리고 매장지라는 표현보다는 생산지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석유가 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자, 이 지역이 바로 자, 이슬람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이런 여러 가지 자, 자연적인 특성, 자, 종교적인 특성, 그리고 자, 산업적인 특성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자, 라에 대한 설명은 바로 A 문화권, 자,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은, 자, 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에는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바로 북극해 연안의 매우 추운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은 순록 유목과 물개잡이 등을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미 굉장히 큰 힌트가 나와 있죠. 자, 북극해 연안의 매우 추운 지역.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이제 쭉 보면서 자, 북극해와 가장 자, 맞닿아 있는 지역. 자, 북극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세계 지도 자, 가장 북쪽에 있는 자, H 문화권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 H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H 문화권을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자, 북극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지역 자꾸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 H 문화권은 자, 기후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자, 그런 이제 기후적인 특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 양식도 굉장히 이제 그런 기후적인 특성에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 자, 그런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바로 북극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H 문화권을 북극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극 문화권의 주민은 이제 북극 인근에 많이 사는 자, 순록을 기른다든지 아니면은 자, 물개잡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북극해 인근에 사는 이제 그 어류를 잡는 그런 어업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이런 북극해 인근 지역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생활 양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마에 해당하는 문화권은 자, H 문화권이고 이 문화권을 자, 북극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 다라, 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은 바 지역입니다. 자, 바 지역은 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자, 유럽인이 이주하여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해왔다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자,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으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럽인이 이주한 지역,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자, 산업 국가들이 있는 지역, 자, 이 지역을 이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 I 문화권,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자, 북아메리카 지역이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의 문화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말로는 이제 앵글로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자, 왜 앵글로 문화권이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이제 등교 수업 때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을 자, I 문화권의 명칭으로 부르는데, 자, 이 앵글로 아메리카 이제 문화권은 자, 유럽인이 이주해서 개척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자, 세계적인 산업국가, 자, 미국과 자, 캐나다 같은 이제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자, 잘 사는 국가들로 자,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자, 이제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 자,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사람들, 그 다음에 자, 아시아계 사람들의 자, 이민으로 이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인도, 아시아 같은 이런 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모인 그런 사람들로 자 인구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도 특히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런 이민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나라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바에 대한 설명은 자, I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이 I 문화권은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앵글로 아메리카. 자, 여기 나와 있는 I 문화권에 대한 설명까지 우리가 함께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문화권은 뭐냐? 자, 바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라고 이미 여러분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자, 지도에 나와 있는 자, 여기 아프리카 지역의 비문화권이 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A문화권의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랑 B문화권이랑 이제 그 같은 그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속해 있는데 왜 문화의 그 내용이 다른가요? 왜 다른 문화권으로 분류되나요? 라고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중간고사를 볼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적인 뭐 사막이라든가 산맥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나다니기 어려운 그런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굉장히 거대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서 문화권이 구분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 A 문화권, 이 이제 이슬람 문화권과 요 B 문화권을 이제 그 구분하는 굉장히 큰 사막인 자 사하라 사막이 이 B 문화권의 이제 북쪽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자 A 문화권과 자 B 문화권이 자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사문화권은 자 바로 B 문화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 B 문화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열대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여러분 아프리카는 굉장히 여러 부족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해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역사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 그 부족이 원래 믿었었던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주민들도 많지만 유럽인의 진출 이후 크리스트교가 이 지역에 굉장히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사문화권
이제 비문화권이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여러분, 옛날에 유럽의 그 식민지 지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한 200년, 300년 동안 뭐 영국이나 프랑스 아니면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런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의 지배를 굉장히 오래 받아온 그런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 비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화권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아문화권입니다. 아문화권은 어디냐? 네, 여기 첫 줄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지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문화권이다. 그래서 요 이문화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화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요. 왜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르지 않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동남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기 서남아시아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의 각 지역이 각각 다른 문화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이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유교, 불교, 한자 등의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서 지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역, 동아시아 그 문화권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간의 교류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이제 유럽 문화권에 속하는 이런 그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국가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인 교류, 그 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자 아니면은 뭐 쌀농사 같은 이런 공통적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적고 이런 문화적 유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기후적인 특성상 벼농사가 활발하여 쌀을 주식으로 먹으며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적인 그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기후적인 특성,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산업적인 특성을 산업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본 사문화권은 바로 비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아문화권은 이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만 남았죠. 마지막 두 개 중에 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화권은 뭐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리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이 이 지도상에 존재를 하죠. 세계에 굉장히 큰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사이에 있는 교충지의 역할을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F 문화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F 문화권은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바로 여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 문화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화권은 F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문화권은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국가, 다양한 세력들이
이 교통의 요지를 이제 지배하고 이 교통의 요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이 진출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 지역에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종교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굉장히 두루두루 섞여서 이렇게 이 여러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교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네,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도 많이 믿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불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이나 아니면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 이제 불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국가의 이제 주요한 종교이긴 한데 불교나 이제 이슬람교 같은 불교 이슬람교가 이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믿는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좀 이제 그 종교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필리핀.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크리스트교를 그렇게 많이 믿는 국가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종교를 좀 다르게 믿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종교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특성이 두루두루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적인 그런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 지역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쌀 농사가 굉장히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두루두루 넓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쌀 농사로 인한 그런 이제 음식 문화도 굉장히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쌀 농사 말고도 뭘 하냐면은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선생님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플랜테이션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넓은 지역에 그런 이제 그 농지에다가 한 가지 그런 작물만 재배하는 그런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플랜테이션 이제 농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느냐? 바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무 같은 이런 작물들이 바로 플랜테이션 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나나나 고무 같은 그런 이제 플랜테이션 작물들은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생산지에서 직접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문화권은 F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문화권인데, 네, 이 마지막 이제 차문화권은 어디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이외에도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이런 국가들을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G 문화권인데, 이 G 문화권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권이라고 하냐면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문화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다.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서 개척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주민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G 문화권,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도 이제 영국의 이제 이민자들, 영국의 이주민들이 개척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의 그런 이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가 이 G 문화권에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교 수업 시간 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이제 주요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가 바로 이제 개신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G 문화권,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도 마찬가지로 자, 개신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는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마오리족이죠. 마오리족. 자, 마오리족 같은 이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 자, 그리고 영국 이주민들에 의해 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그 문화적인 특성,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그런 특성이 대표적으로는 바로 영어,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영어나 개신교 같은 유럽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래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차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 G 문화권이다. 그리고 이 G 문화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조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권에 대해서 드렸는데, 이 각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각 문화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부터 차 지역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가부터 차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도에 나와 있는 어떤 문화권과 연결되는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개의 문화권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또 종교, 산업, 그 다음에 문화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화의 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